자, 봅시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보자. 2023년 기출 요겁니다. 요거 자, 보자. 자, 어떤 실험 데이터가 제시가 되고 첫 번째 예 사이에 뭐 비교해라? MP가 뭐죠? MP? 녹는 점 멜팅 포인트. 그래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판단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이온 간,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이온 간 정전기적 인력. 이게 클수록 MP가 커진다. 아시겠죠? 요겁니다. 그러면 이온 간 정전기적 인력을 표현해주는 수식이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쿨롱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그 쿨롱 상호작용 얘를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지금 빨갛게 파랗게 하나씩 그려놨는데 각각이 요게 양이온, 이게 음이온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Z 플러스 Z 마이너스라고 쓴 건 각각 뭐겠어요? 각 이온들의 이온가입니다. 이온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MgO다. 물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럼 맥니듐 옥사이드에서 맥니듐을 2 플러스 산소를 2 마이너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Z 플러스는 2, Z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이온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을 갖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는데 그 각각의 이온가를 편의상 Z 플러스 Z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는 뭐겠어요? E는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만큼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 음이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을 이렇게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 요거 R 마이너스 요거 R 플러스 각각이 뭐냐? R 플러스 R 마이너스가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자면 쿨롱 상호작용은 이 이온 사이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EC라고 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E에 저기에 있는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쿨롱 상호작용의 위치 에너지 수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E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도 있냐면 3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E 제곱 여기도 전자전하량이 있고 여기 전자전하량이 있으니까 전자전하량을 홀랑 빼가지고 이만큼이 상수가 되고 여기에 바로 Z 플러스와 Z 마이너스의 곱 그 다음에 RE가 이온 결합 거리인데 그 이온 결합 거리가 근사적으로 양이온 반지름의 음이온 반지름을 합한 거와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쿨롱 상호작용은 뭐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그 둘의 이온가 곱과 둘 사이의 이온 결합 거리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Z 플러스와 Z 마이너스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쿨롱 에너지의 크기도 커질 거고요. 그러면 녹는 점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 있는 이온 결합 거리가 짧아지면 쿨롱 에너지 크기도 커지고 그 다음 녹는 점도 커진다. 라는 것이 녹는 점과 이온 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과 쿨롱 상호작용을 연결짓는 방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개의 논리가 충돌할 때도 있겠죠. 어떻게 충돌할 때?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이 예를 들면 어떤 애는 비교를 했더니 이온가가 커지는데 그 녀석들의 상대적인 결합거리가 커지고 있어. 그러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면 농점은 커질까 작아질까? 애매하잖아. 혹은 또 반대. 결합거리가 짧아져서 농점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 결합거리가 짧아지는 녀석의 이온가 곱도 동시에 작아져. 그러면 이것도 작아지고 이것도 작아지면 이건 커질까 작아질까? 애매하죠. 그래서 이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 어떤 가이드라인이냐? 첫 번째 것, 이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이 이온가 곱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준다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결합거리는 커지건 작아지건 별로 크게 안 변해요. 커지건 작아지건 많이 커지고 작아져 한 20%? 20%가 진짜 크게 많이 변하는 거고요. 뭐 찔끔 변하고 커지고 작아질 수 있지만 찔끔찔끔밖에 안 변해요. 그런데 이온가 곱은 왕왕 변해요. 예를 들면 NaCl은 이 값이 얼마겠어요? NaCl은 이 값이 얼마겠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잖아. 1 곱하기 1 하면 1이지. 근데 MgO는 이 값이 얼마야? 4지. 그러니까 1, 4 뭐 이렇게 변하니까 이 값은 막 3, 400%씩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걸로부터 이제 정성적인 비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거 다 됐더니 지운다.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러면 자, 지금 세 번째 물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1 이온가의 곱 비교를 하면 MgO, NaCl, KCl, KBr에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이 월등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니까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맥니듐 옥사이드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 농점이 어떻게 된다?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무슨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얘네들은 이온가 곱이 같잖아요. 이온가 곱이 같으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온 결합 길이를 비교해야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길이를 비교하면 이제 Na 플러스 NaCl 그 다음에 뭐냐면 KCl, KBr.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NA는 몇 주 기원소죠? 소듐은 3주 기원소죠. 포타슘은 4주 기원소죠. 그 다음에 염소는 몇 주 기원소죠? 염소가 4주 기원소죠. 맞나? 3주 기원소죠. 3주 기원소죠. 브로민은 4주 기원소죠. 그럼 기본적으로 원소가 커질수록 원소가 주기율부상에서 배치되는 주기가 커질수록 결합 길이가 이온 방향이 커져요, 작아져요? 이온 방향이 커지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이 갈수록 결합 길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농점은 올라가요? 농점은 낮아져요?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이리 갈수록 MP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농점 순서가 예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훈다잉. 준다. 줄게요. 자, 빨리. 자, 그 다음. 자, 줍니다. 지우자.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죠.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 자,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위쪽은 위치 에너지고 얘는 입자간 거리. 이때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죠? 짜자자잔.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 우물형 그래프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우물형 그래프. 이 우물형 그래프 완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 물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 우물형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곳이 어디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극소점입니다. 극소점. 이 극소점의 X축 좌표, 극소점의 Y축 좌표. 이게 아주 강력한 물리적 의미들이 있는데 우선 편의상 이 극소점 좌표를 RE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 라고 하면 입자간의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하다? 인력이 우세하다.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관련된 수리적 관계식도 있지만 됐고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면 입자간 인력과 청력 중 뭐가 더 우세하다? 청력이 더 우세하다. 알겠죠? 그 다음 요 극소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0이 되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를 해석한다라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여기서 바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화학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때 그 극소점의 X축 좌표 이게 바로 결합 길이가 되는 거고 결합 길이가 되는 거고 이때 이 Y축 좌표가 뭐에 해당한다? Y축 좌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Y축 좌표 길이의 이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결합 에너지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정확하게는 그 결합 에너지 크기의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를 0이라고 할 때 여기는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이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값이 그 결합 에너지 크기의 마이너스를 뜻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우물형 그래프의 자 제목을 하나 넣자면 1 이런 식의 우물형 그래프의 일반적 성격이라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우물형 그래프의 일반적 성격에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을 적용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라는 문제가 괄호 2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복습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썼습니까? 지훈아.
슬리피 적고 있어요? 또 슬리피 또 아니지. 요즘 슬리피는 조시가 슬리피잖아. 조시 슬리피. 아 그래요. 아 슬리피 저기 뭐 원하는 별명 있어요? 네타냐후 어때요? 네타냐후. 네타냐후. 어? 학살을 일삼고 있는 그 전범 저기 그 이스라엘 총리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인데 그거 다른 나라로 그 뭐냐면은 순방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다른 나라로 순방 가는 순간 그 국제경찰에서 검거됩니다. 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으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왜냐면 막 이란에다 미사일 쏘고 레바논에 미사일 쏘고 막 이래가지고요. 정답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그 이스라엘도 국내 사정이 존나 족같은 거 아세요? 이스라엘도 그 국내 사정이 존나 족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 믿는 성직자 같은 사람들 알아요? 이스라엘의 그 성직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상한 새까만 모자 쓰고 이게 머리에 닦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할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통 종교를 믿는 성직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머리 이렇게 닦고 있고 새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정통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할렐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존나 족같아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레바논도 공격하고 이란도 공격하고 이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죠? 네타냐후는 별로죠? 그렇지.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지운다.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지금의 이온 결합 물질에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온 결합 물질에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죠. 누구하고 누구? 문제에서는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했어요? NaCl하고 CaO. 그래서 NaCl 뭐겠을까? between NaCl and CaO. 자, 그럼 이때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NaCl과 CaO에 대해서 Na 플러스는 1 플러스, 칼슘은 2 플러스, 염소는 1 마이너스, 산소는 2 마이너스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뭐 한번 결합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결합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에 뭘 더해라? 이온 결합 길이를 더해라. 그러면 뭐하고 뭘 더하라는 얘기냐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요 두 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0.276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자, CaO는 어떻게? 칼슘 2 플러스하고 옥시전 2 마이너스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해보니까 0.239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뭐 비교를 할 거냐? Z 플러스 Z 마이너스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얘는 뭐가 되겠어요? 4.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결합 에너지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겠습니까? 결합 에너지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겠습니까? 자, 잘 봐요. 결합 거리도 결합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혹은 농점에 영향을 주고 이온가도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둘 중에 어디가 더 강력한 요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더 강력한 요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둘 중에 짧아도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온가가 커져도 커지니까 이 둘의 효과가 지금은 같이 작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느냐? 자,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바로 요게 바로 NaCl이었다라고 하면 요 거리가 0.276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CaO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0.239가 극소점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합 길이도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력도 CaO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프 자체가 유명한 거니까 이 논리 구조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에서 뭐 결합 길이 기네 짧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있는 정도로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기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자, 아까 앞에서 했던 3장 있죠? 앞에서 했던 3장. 이게 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3장에 아까 내용 프린트 3장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나와라 16페이지 3장의 16페이지 3장의 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문제 5번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연습문제 5번 찾았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3장의 16페이지의 연습문제 5 내가 아까 줬던 그 이 책 그래서 이렇게 간지가 있는 책의 첫 번째 단락에 짜잔 해서 16페이지 3장 5번 요거 이게 결합거리 어쩌고 저쩌고와 관련돼 있는 그 학교 기출문제예요. 내가 옛날에 그 기출문제 파일을 하나 드렸죠. 거기에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앞서 나간 사람들 이거 풀어온 사람도 있을 거야. 알겠지? 거기는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좀 독특하긴 합니다만 차근차근 읽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설지를 내가 넣어놨으니까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F2CL2 결합끼리 결합색이 이런 얘기 했어요? F2CL2? 아직 안 했죠? 그래서 혹시나 하게 되면 이 내용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기 있죠? 왜? F2CL2 뭐라고? 아, 전자 친화도는 더 큰데 전기음 송도는 작다 그거요? 반쯤 수면. 그러면 F2CL2 얘기가 나오니까 잠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학교에서 했다고 하니 전기음 송도도 중요하니까 나온 김에 자 FCL의 전자 친화도. 자, 전자 친화도가 어딨냐면 전자 친화도 내 또 데이터를 찾았어야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아이고. 전자 친화도가 나와라 전자 친화도. 아우 간지러. 모기가 있나? 전자 친화도. 여기 있다. 전자 친화도가 얼마냐면 플러린이 328, 염소가 349. 자, 근데 전기음 송도는 얼마냐면 플러린 전기음 송도 얼마죠? 4.0. 염소는요? 3.1이거든요. 요거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전자 친화도는 누가 더 커요? 염소가 더 크죠? 전자 친화도의 정의는 뭐냐면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안정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로린하고 염소 중에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누가 더 많이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염소가 안정해지는 정도죠. 근데 전기 음성도는 뭐예요?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에요. 그건 누가 더 커요? 플로린이 커요. 좀 이상해 보이죠? 즉 뭐냐면 전자는 누가 더 먹고 싶어 해요? 플로린이 먹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하나 먹으면 누가 더 안정해져요? 염소가 안정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걸 비교 설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비유적으로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죠? 여러분 배고프면 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배고파서 여러분들이 뭘 먹는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고파서 먹는다고 해도 그냥 별로 크게 배부르지 않은 찌양보다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뭐 힙합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끼니 때가 됐네 하는 힙합보다 여러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혹은 스모 선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한 2끼 굶었어. 배고파, 배 안 고파? 존나 배고프지? 근데 그냥 끼니 때가 된 스모 선수가 있어. 그냥 그래. 무슨 말이야? 그냥 끼니 때가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가 존나 고프다고 스모 선수만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배 터져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끼 굶은 여러분들이 훨씬 배가 고프겠지만 실제로 많이 처먹는 건 스모 선수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무엇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무엇의 차이? 위의 용적 차이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받아들이는 속성은 플러린이 크지만 염소보다 플러린의 원자 반경이 더 커요? 더 작아요? 원자 반경이 작아서 F-가 된 후 전자 간 청력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는 얘가 더 먹고 싶은데 실제로 먹고 나면 전자 간 청력 때문에 이것보다 덜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는 존나이 고픈데 스모 선수만큼 처먹으면 배탈이 조금 나서 소화불량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가 아마 학교에서 언급됐던 것 같아요. 전자 친화도와 전기 음성도 얘기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그리고 어쨌거나 아까 내가 먼저 말씀드렸던 요 3장에 있는 연습 문제 요거 5 해봐요. 알겠죠? 뭐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뉴 타입이야. 알겠죠? 뉴 타입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풀어봐. 알겠죠? 근데 뭐 루이스 구조를 막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래.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가도태오. 가만히 있어 보자. 이 누구냐? 형규야. 책 누구한테 전달할까요? 뭐라고? 누구 전달. 제가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형규 현우한테 주래. 현우한테. 와 방금 그 MJ가 갖다 준다는데 그거 뭐냐면 형규는 MJ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MJ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제시 좋아하나 봐. 오 알겠습니다. 현우한테 내가 전달할게요. 알았어요. 그래. 그리고 현우한테 전달하고 저기 MJ하고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알겠다. 자 쉬었다 하자. 그래 좋습니다.